만약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대체로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해리스 대통령도 이 같은 접근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일 3자 협력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해리스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더 큰 위협으로 부상한다면 해리스 대통령은 군사 억지와 외교적 대화의 병행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군축 협상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해리스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그녀는 2022년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을 때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해리스 대통령 하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미일 3국 간 군사 및 정보 공유 협력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해리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 간 경제적 유대와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러한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및 첨단 기술 생산국으로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리스 대통령 하에서 이러한 협력은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